이쯤 되면 진짜 무섭습니다. 단순히 독재 정치를 넘어서 아예 이 나라를 본인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마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은 이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1제거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재명 대표라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 대표만 제거 대상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의 능력과 역량이 어떻든 본인과 다른 의견을 내거나 반대되는 행동, 심지어 눈에 거슬리는 행동만 해도 제거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본인 편 중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건 나경원 씨입니다. 정치에 다시 뛰어들겠다고 하는 의지 하나 때문에 대통령한테 제대로 찢기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나경원 씨를 비판했거든요. 거의 1월 한 달 동안은 나경원 잡기에 돌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나경원 씨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 다음 대거 대상은 나경원 씨가 아니라 안철수 씨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안철수 씨는 윤핵관 중 한 명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잖아요. 윤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가장 옆에서 축하해준 것도 안철수 씨고요.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사람도 안철수 씨였습니다. 진짜 안철수 씨가 이 정도로 자존심도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중대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철수 씨가 제거 대상일까요? 간단합니다. 안철수 씨도 정치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안랩을 만들었던 청년들의 위인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이 사람은 이제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지지율을 올릴 만한 건수를 놓치지 않는데 안철수 씨가 잡은 그 건수가 바로 나경원 씨 이슈입니다. 지금 나한 연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안철수 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나경원을 압박하는 건 옳지 못한 일이고 윤핵관 인물 중 하나이자 나경원 죽이기로 가장 이득을 보는 김기현 의원이 공천 공포 분위기를 만든다 이겁니다. 실제로 무슨 말을 했냐면요. 김장연대, 연포탕 이런 말장난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지원을 받고 대세몰이를 하면서 연대 포용 탕평 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을 대놓고 저격한 겁니다. 당내에 보면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의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고요. 이걸 김기현 의원이 만든 거라고 대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민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친윤과 비윤을 갈라치게 하며 당내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인 거죠. 안철수 씨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여론이 좋았다면 당연히 나경원 씨를 깠겠죠. 그런데 지금 너무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독재 정치가라는 말이 따라오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나경원 씨 쪽을 건드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경원 씨한테 대통령이랑 대통령실이 하는 행동은 너무하다는 식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죠. 집단 린치로 표현할 만한 그런 일들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경원은 반윤이고 김기현은 친윤이고 이 둘이 내분을 만드니까 본인이 이 둘을 통합해서 조율하고 포용하는 이미지로 가겠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나경원 씨랑 연대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일단 이건 윤 대통령한테 위기입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거의 반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이준석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싶었겠죠. 나경원 씨가 본인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서 기시감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진짜 비슷한 처지였죠. 작년 6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됐는데 2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1년 2개월 만에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고 퇴장했습니다. 이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죠. 타협 의도보다 애초에 공격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 일각에서는 나경원 씨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했다고 하면서 까내리고 있는데, 이것도 인사검증에서 부동산 문제가 나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그냥 싫다고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경원 씨를 비판하는 건 정당한 비판, 정의를 위한 비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을 못 만들게 될까봐 공격 의도를 갖고 비판했다는 거고, 이걸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자질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경원 씨도 이 여론을 잘 끌어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맞아떨어졌는데, 나경원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일 당시, 만약에 나경원 씨가 사과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궁지에 몰릴 거다, 이렇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나경원 씨가 고민 끝에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최근 저의 발언, 특히 저에 대한 개인 결정이 대통령님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이다. 관련된 논란으로 대통령님께 누가 된 점, 윤석열 대통령님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후보가 되겠다는 정치인을 대통령의 큰 그림에 맞지 않다고, 한 사람을 발언으로 몰살하고 아예 해임까지 해버리는 대통령이 진짜 사람이 맞냐, 이걸 비꼰 겁니다. 이런 의도가 없다고요? 이걸 한번 볼까요? 해임 결정하고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린 결정으로 그 뜻을 존중하지만 전달 과정에서의 왜곡도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실 참모랑 윤핵관을 대놓고 겨냥한 겁니다. 이걸 대통령실도 아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간의 처신에 대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국정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도 참 한심합니다. 그렇게 국정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대통령이 참사 유족들한테는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참사랑 관련된 윗선은 수사도 안 하고,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하면 할수록 본인 관련 인사들만 논란이 되고 있고, 지지율은 연일 최악이고, 이게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이 정도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비서실장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다고 나경원 씨가 정치 인생을 포기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출마와 관련된 입장 변화는 전혀 없고, 이 사과랑 출마 여부는 별개라는 점을 박동희 전 의원이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박 전 의원은 나경원 씨를 덮고 있는 인물 중 하나죠. 이재명 대표도 지금 비판에 나섰습니다. 역시나 말 한마디에 뼈가 묻어있는데요.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길 권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권층은 본인이 보필하다시피 하는 인사들, 재계 인사들을 말하고, 영업사원이라는 건 이 사람들의 종로를 그만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길 권유한다고 말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죠. 특권 정권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서민들은 죽어나고 민생 경제 위기는 계속해서 커지고, 이럴 때일수록 당연히 서민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런 기본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방이 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만 제거하려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안철수 씨도 눈에 가시일 겁니다. 안철수 씨도 나름 정치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선 후보로 항상 나왔고 하나의 당을 창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 역량은 부족할 수 있어도 입김이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것 보세요. 최근에도 정말 어이없는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가 지분을 절반을 받는다는 걸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걸 가지고 대장동이 이재명 대표의 설계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이요. 지금 무슨 대장동은 이재명이 지시했다,
천재 같지 않냐. 이런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이것도 이재명 대표를 잡을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검찰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증언뿐만 아니라 증거까지 나오고 있는데 수사할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말 한마디 나왔다고. 이게 수사 명분이라고 떠들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 장관도 보면 얼마나 뻔뻔한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 소환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가요? 범죄 혐의 개수, 최근에 검찰이 조사해서 범죄라고 결론 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반복 소환 할 수 있죠. 그런데 의미 없는 반복 소환은 검찰의 조사 능력이 거기까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검찰도 지금 이렇다 할 명분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상황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이걸 본인들만 모르고 있으니 너무 답답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관심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잡을까? 다음 제거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독재 정치가 아래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디까지 버틸지도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신 차릴 일은 없어서 더욱 걱정이 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